안녕하세요. 류용식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날라와서 그 소장을 받은 채무자들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이 종종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회생 접수를 하고 금지명령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 4일 내에 금지명령 결정이 때려집니다. 금지명령 결정이 떨어지면 더 이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독촉이나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송 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소송행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소송행위를 하지를 않죠. 그 이유는 소송행위를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결국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들은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더 이상 채무자에게 소송행위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종종 소송행위를, 즉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 이유는 보통 지급명령 형태로 많이 날라오거든요. 결국 지급명령 신청이죠. 이 지급명령 신청은 돈을 달라. 그래서 채무자가 그걸 받았어요. 그걸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승소 판결문이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금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요. 그런데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이 나고 무사히 인가결정이 내려지고 보통 36개월 동안 월 변제금을 잘 납부를 하면 면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한 이 채권자가 아무리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채권도 다 탕감이 됩니다. 그런데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회생이 폐지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회생이 폐지될 거를 대비해서 미리 이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건 소송행위 자체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집행을 하지 못하는데 금지명령 때문에 개인회생이 도중에 기각되거나 혹은 폐지되거나 이럴 때 별도로 소송 제기 안 하고 지급명령 신청 안 하고 바로 집행하려고 그러려고 간혹 금지명령이 내려줘도 채무자에게 이렇게 소송행위, 그러니까 소장을 날리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서가 날라오거나 소장이 날라와도 무사히 인가결정 받고 변제금만 변제계획안대로 잘 납부를 하고 면책이 되면 요거 싹 다 탕감이 되기 때문에 크게 놀라실 필요도 없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 잘 내려고 개인회생 비용 들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놀라실 필요도 없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게 다 금지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채무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독촉이나 출심이나 집행은 금지되지만 소송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날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서가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